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에서 시청 가능하시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보험 불만 제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네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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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고 명랑한 연예인에는 장영란이 있다면 보험에는 명랑명랑 서영란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막에선 오아시스가 필요하죠. 보험에서는 임정환을 찾아주세요. 보험 오아시스의 임정환입니다. 네, 혼자 있을 때 가려운 등을 긁어주는 효자손이 있는 것처럼 혼자서는 찾기 힘든 고객님의 보험 권리를 찾아주는 보험 효자손 고은준 전문가입니다. 네, 인생의 불행은 비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건 인생일 때 얘기고요. 자, 좋은 보험의 시작은 저는 비교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교 분석 전문가 명동일입니다. 네, 오늘 네 분의 전문가님들 너무나 반갑고요. 오늘 첫 번째 칭찬 보험부터 우선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칭찬 보험은 태아보험입니다. 태아보험은요, 오늘 서영란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서영란 팀장입니다. 오늘 저는 태아보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아보험은 산모 뱃속에 있는 태아 때부터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예전부터 태아보험을 가입하실 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30세 만기로 해야 하는지 또는 100세로 만기로 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저의 대답은 30세 만기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보험 특약들이 다양하고 많아졌습니다. 특히 태아, 즉 아기이기 때문에 900가지가 넘는 특약들이 있어서 어렵고 까다롭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렇다면 이 태아보험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본격적으로 들어볼 건데 임신을 실제로 하게 된다면 태아보험은 언제쯤 가입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산부인과에서 확인한 출생 예정일이 정해지게 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마다 가입 가능한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임신 22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시기별로 각종 검사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임신 주수에 따라 1차, 2차 기형아 검사와 정밀 초음파 검사, 임당 검사 등 각종 검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혹시 사회자님, 보험 가입하실 때 인적사항 외에 보험회사에 병원 다녀오신 이력을 고지하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맞아요. 제가 최근에 암보험을 가입했었는데 이 암보험을 가입하기 한 달 전쯤에 감기가 너무 심해서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받았었습니다. 저는 되게 사소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까지 보험회사에 고지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누구나 보험 가입을 할 때 기간별로 병원에서 치료를 했거나 진단을 받았다는 등의 사실을 보험회사에 고지하고 가입 심사를 진행한 후 보험 가입을 했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요. 태아보험 또한 산모의 기왕력을 기력으로 가입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원하시는 산모 특약뿐 아니라 태아 특약의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서 가입이 어려우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출산 예정일이 정해진 날짜 이후부터 1차 기형아 검사 이전 기간 내에 가입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산모의 검사에 대해서 이상 유무에 따라 이 가입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태아보험 준비를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입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태아보험이 어린이 보험의 특약뿐만 아니라 산모에 대한 보장 특약도 선택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산모에 대해서도 보장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산모가 태아를 품고 있는 임신 기간 중에 예기치 못한 위험, 그리고 출산 중 생길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담보가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결혼 시기가 늦춰지면서
자연스레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하는 시기도 같이 늦어짐에 따라 고령 산모의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런 고위험 산모가 많아지는 만큼 그에 부합하는 담보로 잘 준비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미 저의 고객님들도 조산, 조기 진통 등으로 위험으로 임신 기간 중 입원하신 경우가 더러 있었는데요. 현재 산모의 실손 의료비 보험에서는 임신 출산 관련으로 발생된 의료비는 보장에서 대부분 제외되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임신 출산 실손 입원 의료비 담보를 미리 준비해 주신다면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산모특약은 앞서 말씀드린 임신 출산 질환, 실손 입원 의료비 외에도 입덧이 너무 심해서 입원을 하거나 임신성 당뇨, 조기 진동 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했을 때 입원 1일당 보장해주는 임신 출산 질환 입원 일당 담보, 응급 제왕 절개나 분만이 길어지는 난산 등으로 수술했을 때 수술비를 보장해주는 임신 출산 질환 수술 담보, 유산과 관련해서 유산 진단 담보, 유산으로 인한 입원 일당 담보, 유산 수술 담보, 그리고 임신 중독증 진단 담보와 특정 임신 중 당뇨병 진단 담보 등 여러 가지 산모의 위험으로부터 보험으로 보장하는 담보들이 구성되어 있으니 시청자분들도 혹시 모를 임신 출산 중 위험에 대해 걱정이 된다고 하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개인에게 맞는 구성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태아의 출산 중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태아담보는 출생 후 1년까지 보장을 해주는데요. 보통 엄마 뱃속에 10달을 채우고 나온다고들 하지만 예기치 못하게 31주 이내 출생하게 되었을 때 보장이 가능한 31주 이내 출생 진단 담보, 2kg 이하로 출생한 경우 보장되는 저체중아 출생 담보, 그리고 태아가 미숙아로 출생해서 인큐베이터를 이용했을 때 보장해주는 저체중아 입원 일당 담보가 있고요. 출생 전후기 질병을 원인으로 출생 후에 입원했을 때 보장해주는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담보, 마지막으로 출생 후 보험사 약관에서 정한 장애가 발견되게 되면 보장해주는 장애 출생 담보는 심방 중격 결손, 심실 중격 결손, 식도나 장이 협착되어 있는 상태, 구순열이나 구개열, 자지증이나 합지증, 사경 등을 일반 장애로 정하고 있고 뇌성마비나 다운 증후군 등의 심한 장애로 정해 각각 보장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 고객님은 임신 중 조기 진통으로 예정일보다 10주 일찍 출산을 했고 그로 인해 2달을 꼬박 아이가 인큐베이터에서 지내다가 다행히 건강하게 퇴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태아담보를 잘 가입하셔서 다행히 보장을 잘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요즘은 인큐베이터에서 이용한다고 해도 과거보다 건강보험 제도가 좋아져서 본인 부담금이 비교적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실제로 의료비 외적인 부분까지 더해지면 비용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든 위험에 이왕이면 잘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아보험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태아보험의 가입 시기랑 산모보장, 태아보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게 만기를 언제까지 해야 할지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실제로 가입을 하게 된다면 만기를 언제까지 하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네, 고객님들이 정말 많이 고민하시고 정말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30세 만기로 보험료를 조금 줄여서 가입을 하시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세 만기라고 해서 보험이 아예 끝나는 게 아니라 80세면 80세, 90세면 90세, 100세면 100세로 연장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마다 다르고 상품마다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아보험을 가입하시고 나면 돌출에 지나고 아기들이 많이 아프지 않으면 태아보험에서 자녀보험으로 변경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태아보험을 유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 예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화기 때 나타나는 피부의 색소 반점인 모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반은 멜라닌 세포라는 색소세포의 덩어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기와 임신기에는 더 많은 모반이 생기거나 이미 존재하는 모반이 더 커지거나 검어질 수 있습니다.
모반의 원인은 유전적 요소가 관련되어 있다는 설이 있지만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아기 때는 모반이 흐려서 레이저 치료를 안 해도 되지만 성인이 되고 나면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모반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태아 때 가입한 보험은 모반 치료도 보험금을 지급해 주지만 어린이 때 가입한 보험은 미용으로 보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혀 유착인 설소대 부분입니다. 혀 밑에 있는 힘줄이 짧아 혀의 움직임이 제한적이기에 수유나 음식 섭취가 어려울 수 있기에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릴 때는 모르고 넘어갔다가 초등학교 때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또한 태아보험에서는 수술비 지급을 해주지만 어린이 보험은 지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네,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태아보험을 유지하는 걸 추천한다고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먼저 첫 번째 이유로는 모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 혀 유착인 설소대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이유가 또 있다고 하는데요. 세 번째 이유는 어떤 걸까요? 네, 그리고 마지막 예시로는 남자 아이들의 잠복고환인데요. 잠복고환은 태어나기 전 고환이 음낭으로 완전히 내려오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선천 이상으로 수술을 하는 아기들이 많습니다. 아기일 때 수술을 하게 되면 전신 마취를 하진 않지만 초등학생이 수술을 하게 되면 전신 마취를 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남자아이를 2명 키우고 계신 가정에서 첫째가 잠복고환으로 수술을 했을 때 태아보험 유지로 인해 수술비를 받았으나 둘째 또한 잠복고환으로 수술을 하게 되었을 때 둘째는 태아보험을 유지를 안 하고 어린이 보험으로 변경한 후에 수술을 했기에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기에 태아보험을 유지하시고 30세 만기로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주 가정에 사망보험금이 필요하신 가장에게 단기 납입 종신보험을 추천드립니다. 가장의 종신보험이라니 더 부담이 되실 수 있겠죠. 요즘은 출산 혜택으로 육아지원금을 받고 계시는데요. 각 지역마다 지자체별로 받을 수 있는 임신 출산 지원금이 다르지만 아기가 어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 가정에 잘못된 상황이 생기거나 갑작스럽게 소득원이 단절되면 경제적 어려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종신보험을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만 16세가 되면 성인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10년 전 그때는 네. 교육자금이 많이 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의 종신보험으로 사망보험금을 받으시다가 10년 정도의 납입이 끝나면 그때의 상황을 보시고 교육자금이나 목적자금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사실 보험이 100세까지는 그래도 보장이 돼야지 싶어서 어린이 보험으로 100세 만기를 선택했었는데요. 이렇게 30세 만기 보험 내에 다양한 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왠지 선택의 폭이 다양해진 것 같고 또 나에게 맞는 보험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 보험은 성인 보험과 비교했을 때 장점이 많은데요. 보험 가입 후 보장하지 않은 일정 기간인 면책 기간이 없습니다. 또한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동안 가입 금액의 일부만 보장되는 면책 기한 또한 없고요. 그리고 보험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이 되면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더 이상 받지 않고 약속한 만기까지 보장을 해주는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데요. 성인 보험에 비해 어린이 보험은 이 납입 면제 사유의 폭이 더 넓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가득한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하는 우리 어른들에 위해서 15세부터 40세까지 가입 가능한 보험이 각 보험사마다 최근 출시가 다 되어 있으니 어린이 보험과 어른 보험의 중간 정도 혜택이 가능한 이 보험도 태아보험, 어린이 보험과 더불어 칭찬받아 마땅한 보험이네요. 네, 태아보험부터 시작해서 어린이 보험까지 정말 차분하고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태아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끔 태아보험을 가입한 뒤 이제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어린이 보험으로 변경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태아보험은 어린이 보험에 태아 담보가 더해져서 임신 중 통상 22주 이내에 가입하는 것이고 출생 후 1년이 어린이 보험의 여러 가지 특약 중 태아 특약이 만기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특약들은 가입부터 만기 시까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가입 시기나 만기에 대해서도 설명드린 것을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따져보고 산모와 태아아이가 맞는 플랜을 선택하고 만기까지 잘 유지하는 것이 진짜 정답이지 않을까 싶네요. 앞으로 선택을 잘하셔서 현명한 보험을 가지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태아보험 전문가 서영란이었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칭찬보험은 태아보험이었습니다. 태아보험에 대해서 저희 서영란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셨고요. 이제 두 번째 칭찬보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칭찬보험입니다. 암치료 특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암치료 특약에 대해서는 임정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누가 암보험을 잘못 가입하였소? 안녕하십니까. 보험오아시스의 임정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암통원 치료입니다. 아프니까 서울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의료기술의 발달로 암 진단 시 치료를 받기 위해 지방에서 서울에 있는 상급병원으로 간다고 해서 생기는 말인데요. 치료비는 물론 교통비, 심지어 숙박비까지 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오아시스 전문가님, 아프니까 서울이다 이 말이 너무 와닿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암 진단을 받고 계실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진단을 받고 계신가요? 네, 화면 통계를 보시면 암 발병률은 무려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요. 남성 5명 중 2명이, 여성은 3명 중 1명에게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는 암이지만 의료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면역 항암제뿐만 아니라 최근 표적 항암제와 같은 새로운 치료 방법도 생겼죠. 그 결과 과거에는 약 40%에 불과했던 생존율이 현재에는 70%로 증가되어 많은 환자분들이 완치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료기술이 발전돼서 치료만 잘 받는다면 생존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네,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했지만 여전히 암에 이제 진단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암 진단을 받으면 이 치료 비용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제가 벌써 보험업을 한 지 6년 정도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상담을 진행드린 누적 고객님의 수만 봐도 1000명을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그중에 암 진단을 받으신 고객님은 10분 정도가 계십니다. 가장 최근으로는 작년 12월에 폐암을 진단받으시고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신 고객님이 계시거든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암 치료제 때문에 매 치료 시마다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계시거든요. 그 실비보험이 있으면 또 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항암방사선 치료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하고 이제 통원치료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비 한도가 또 굉장히 작아서 과도한 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퇴직으로 인한 또 소득 단절 등을 생각했을 때 생활비까지 미리 고려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암을 진단받는다는 이 사실로도 너무 무서운데 한 번 치료받을 때마다 500만 원, 1000만 원씩 지출이 된다고 하면은 이 또한 정말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치료로 인해서 사실 치료를 받으면서 우리가 소득까지 만들어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소득원까지 단절이 됐다고 하면은 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아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우리 진행자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진행자님께서 암 진단을 받게 되었다라고 가정해 본다면 머리가 다 빠지는 부작용이 심한 항암 치료를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잠깐만 누워 있으면 암이 완치가 되는 그런 항암 치료를 선택하시겠어요? 이건 너무 쉬운 질문 아닌가요? 당연히 가만히 누워 있으면 암이 완치되는 치료를 받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암 환자라면 모두가 꿈에 그리는 이런 치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작년 9월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암세포만 골라서 파괴할 수 있는 중입자 치료로 통증 및 후유증이 없는 치료로 알려져 있고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네, 그렇군요. 그럼 이 중입자 치료로 실제로 완치되신 사례가 있는지 이 부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작년에 23년 9월 연세암병원에서 처음으로 60대 전립선암 환자의 암 조직이 중입자 치료를 받고 모두 제거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한 달에 12번 치료 만에 완치가 된 것인데요.
건강보험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서 치료 비용은 회당 360만 원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2018년도 중앙일보가 일본 국립방사선 의학종합연구소 병원장과 한 인터뷰 기사를 보면 암의 종류별로 차이가 있지만 전립선암의 경우 90%, 초기 폐암의 경우에도 90%, 육종암은 60에서 90%까지의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생존율이 극히 낮은 췌장암의 경우 수술이 불가능한 췌장암의 경우도 2년 생존율이 무려 60%, 수술이 가능한 췌장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이 50%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다만 이 중입자 치료는 혈액암을 제외한 모든 고형암이 대상이지만 암의 병기나 전이된 상태에 따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치료를 받고 싶어 하지만 건강보험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모든 금액을 내가 부담해야 되는 금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암 환자 중증 질환 산정 특례 혜택도 비급여는 또 제외되므로 중립자 치료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네, 치료 효과는 너무나 뛰어나지만 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중입자 치료입니다. 중입자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입자 치료란 탄소 입자를 이용한 방사선 치료의 하나로 기존 방사선 치료에 비해서 두세 배 높은 치료 효과로 부작용이 적어 난치암을 극복하기에 좋다고 하거든요. 중입자 치료는 바로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에서 보상을 해주는데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특약은 실손 보상, 즉 실제 발생한 병원비의 금액이 아닌 정액으로 가입되어 있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실제 병원비는 500만 원이 나왔다 하더라도 3천만 원이 가입되어 있다면 3천만 원 전액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 특약은 제2의 암진단비라고 해도 무방한데요.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특약은 1세대 치료든 최신 치료든 상관없이 약물이나 방사선이란 이름이 들어가는 치료면 무조건 정액으로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면역 항암제의 경우 평균 5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고 양성자 방사선은 평균 3천만 원,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 가능한 중입 방사선 치료는 평균 5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네, 역시 암 치료는 정말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암에 대해서 보험을 우리가 꼭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암에 대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플랜을 짤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암 진단을 받게 되면 환자 90% 이상이 항암 치료를 그리고 또 수술을 또 받게 됩니다. 그 암 진단비의 경우 암 진단만 받아도 지급되는 담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거든요. 그렇기에 암 진단비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암 치료비와 관련된 특약으로 암보험을 구성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암 치료비와 관련된 특약으로 암보험을 이렇게 구성하면 된다 팁 주셨고요. 그렇다면 암 진단비는 어느 정도로 책정하면 좋을까요? 네, 국립암센터 통계표에 따르면 간암이 가장 많은 비용인 6,6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고 췌장암이 6,300만 원, 폐암이 4,600만 원 정도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여성 1위 암인 유방암은 1,7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비보험의 경우 실제 병원에서 사용한 병원비만을 보상해 주기 때문에 이 외에 소득 단절로 인한 생활비를 또 대비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봉의 2배 정도를 준비하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암 종류별로도 이렇게 비용이 차이가 나고 또 남녀별로 준비해야 하는 암보험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보험을 준비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험사에서 분류하는 암 종류를 잘 인지하시고 암보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유리한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암 분류에 따라서 시청자분들에게 필요한 담보를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일반암, 유사암, 소외감, 고외감 모두 중요하지만 가족력과 성별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암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중요한 점은 모든 보험사의 지급 기준이 똑같으면 좋겠지만 일부 보험사는 소외감, 즉 남자의 경우 전립선암, 방광암, 대장 전망내암이 해당되고 여자의 경우 유방암, 난소암일 경우 일반암 진단비로 지급하기도 하고 유사암으로 분류하여
10에서 20%만 지급되기도 합니다. 소외감이라고 하지만 상황에 따라 또 치료 시간과 치료비가 많이 부담될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고해감의 경우에도 가입 시점에 따라 3대 고해감, 5대 고해감, 또 10대 고해감으로 분류가 되는데 3대 고해감의 경우 뼈암, 뇌암, 혈액암, 여기에 식도암, 췌장암을 더해서 5대 고해감, 마지막으로 간암, 담낭, 담도암, 기관지암, 폐암까지 더해서 10대 고해감으로 분류됩니다. 네, 지금 암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있는 암이란 암은 다 듣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암을 진단받으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보통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통원 치료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통원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지 이 부분 말씀해 주세요. 네, 실제로 통원 치료를 많이 이제 받고 계시는데 서울 아산병원 통계치를 따르면 암 입원 환자보다 외래 통원 환자가 훨씬 더 많다고 나와 있고요. 입원 치료보다는 통원 치료가 더 활성화가 되었다라는 뜻인데요. 2022년도 기준 암 종류에 따른 평균 입원 일수를 살펴보게 되면 췌장암의 경우를 제외하면 10일을 넘어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 5일에서 7일의 입원 치료 후에 통원 치료를 주로 받게 되는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치료를 위해 서울이나 경기권에 위치한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합니다. 거주 지역이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니신 분들에게는 큰 부담일 수가 있겠는데요. 치료비뿐만 아니라 숙박비와 교통비까지 추가적으로 부담을 하셔야 되고 병원 예약 사정에 따라서 아침 진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녁 진료가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치료와 검사까지 또 동행하게 된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루 꼬박 병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험사에서는 암 통원비에 대한 가입할 수 있는 한도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암 치료를 위해서 통원을 하게 됐을 때 이 부분을 또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따로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암보험을 준비하면서 암 통원 특약을 추가를 하시면 되는데요. 통원 1회당 요즘에는 80에서 100만 원까지도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비보험이 있으신 분들은 실비보험에서 20만 원 혹은 25만 원의 한도와 더불어 지급받을 수 있기에 또 든든하게 통원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 암의 직접 치료로 인한 통원 시에만 지급이 되며 그리고 또 단순 검사나 정기 검진에는 또 이제 지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암이 걱정돼서 추가로 암보험을 준비하겠다고 하면은 바로 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기존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암보험의 경우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존재하거든요. 가입하자마자 바로 보상이 되는 것이 아닌 가입 시점으로부터 9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보상이 가능한 거고 또 90일이 지나더라도 1년이라는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가입 금액의 50%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제 A사를 시작해서 여러 보험사들이 가입 즉시 바로 100% 보장이 되는 암진단비 특약을 출시를 하여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을 적용받지 않으니 오늘 가입하고 내일 바로 암진단에 받아도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기존 보험에 대해서 점검을 받고 리모델링을 또 진행을 하고 있으신데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거나 또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게 되면 발생하는 그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에 대해서 걱정이 있으셨던 분들께는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표준체뿐만 아니라 내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약 그리고 이런 약들을 복용을 하시거나 입원 수술 이력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또 유병자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한 또 소식도 있습니다. 네, 설명 정말 잘 해주셨고요. 그런데 요 암보험이 최초 1회한이라는 요 특약을 많이 봤어요. 근데 이걸 좀 보완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과거에는 암에 평생 한 번만 걸리는 그런 질병으로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과거의 암보험은 그렇기 때문에 암 진단비 한 개가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암에 걸리든 여러 부위에 이제 암이 동시에 발견이 되어도 진단비 1회 지급되고 끝나는 그런 보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암을 평생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첨단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암 치료 기술이 좋아지면서 암 생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 첫 번째, 암이 완치된 후에
새로운 암이 또 발견되는 경우가 있는데 암세포 변이로 인해서 계속해서 여러 부위에 암이 발견되는 사례도 많다고 하는데요. 과거에 내가 암을 진단받았는데 새로운 암이 다시 생기거나 암이 재발되거나 전이돼서 계속 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 암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통합 암진단비 담보도 새롭게 출시되었고 2개, 3개의 암을 동시에 진단받았더라도 각각 진단비를 받을 수 있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 암이 다시 발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렇게 재발하는 사례들이 많은가요? 네, 최근에 암으로 진단받으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전이암을 함께 진단받는다고 합니다. 2019년도 암 등록 통계에 의하면 암 환자의 약 50%가 전이암 환자라고 하는데요. 처음으로 발생하는 원발암에 대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암 발병 후 다른 부위로 전이되거나 재발했을 경우에 대한 대비도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신 암 진단비들은 최초 1회한 지급이기 때문에 한 번 지급을 받으면 소멸되는 그런 암을 가입을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보장을 2중, 3중으로 안전하게 준비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암은 이제는 20대, 30대에게도 흔한 질병이 되었습니다. 식문화가 서구화가 되면서 과거에 고령자가 진단받던 암을 이제는 20, 30대들도 많이 진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암 진단비뿐만 아니라 암 수술비, 항암 방사선 특약, 암 통원비 담보들을 가성비 있게 좋게 구성하시면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암의 진단을 받더라도 든든하게 치료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재점검을 받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또 통화를 하면서 또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암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암 치료를 받다가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라고 제 고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덧 보험소액에서 업을 한 지 6년 정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암보험, 운전자 보험, 수술비 보험 등 보장성 보험을 한 달에도 몇십 건씩 6년 동안 꾸준히 판매한 설계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 건수도 굉장히 많고 또 안에서 보상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도 뭐 한 분씩, 두 분씩 암 진단을 받고 계세요. 설계사로서 암을 진단받고 치료하는 고객님들 가까이서 뵈면 예전과는 이 치료 방식이 또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암 진단 받으시면 입원해서 치료를 많이 하셨지만 지금은 이 암 치료를 통원으로 많이 하시거든요. 암 치료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암 치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암 치료의 방법에 대해서도 나눠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암 치료에 대해서 또 암 수술이 있고요. 그리고 항암 약물 치료가 있고 방사선 치료 등이 있는데요. 수술의 경우에는 아직도 입원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또 신기술이 많이 나왔잖아요. 다빈치 로봇 수술도 있고 또 최소한의 절개만 하는 그런 수술들이 많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회복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입원을 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암 수술을 받고 퇴원을 하시면 방사선 치료나 항암 약물 치료를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이 방사선 치료의 경우에는 고객님들이 치료하시는 내용을 보면 뜨문뜨문 하시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뭐 혹은 5번까지도 받으시는데 이거를 5주, 6주, 7주 이렇게 스케줄을 짜서 매일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이 암 치료에 있어서 또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치료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라는 거를 또 제가 옆에서 직접 지켜보면서 또 굉장히 마음이 씁쓸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고객분도 비슷한 연령대분의 여성분, 남성분이 각각 암의 진단이 되셨는데요. 이 암의 진단이 되시는 분이 한 분은 여성분, 남성분, 여성분은 유방암, 그리고 남성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암에 이제 진단을 받으셨는데 사시는 곳이 전주랑 울산 등 지방 쪽에 사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 누구든지 이렇게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서울에 있는 그런 유명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암의 진단을 받게 되면 서울로 올라와서 유명한 의사가 있는 이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지만
또 이렇게 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도 그 호텔에서 머무르면서 또 치료를 받으실 것인지 아니면 매번 이렇게 KTX를 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치료를 받으실 것인지 또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이 치료 방식이 또 달라진다는 것을 보고 또 굉장히 마음이 또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암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치료를 받다가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많이 합치다 보면 7시간, 8시간 정도가 들어가는데 실제로 의사 선생님 만나서 치료하는 시간은 얼마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30분에서 1시간 이렇게 치료하러 7시간, 8시간을 이렇게 허비한다라는 건데 그래서 병원에서는 사실 네. 방사선 치료를 받고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기능이 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왕복으로 또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 자체가 또 제가 생각하기에도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치료받는 것도 힘든데 경제적인 부분도 사실 마찬가지로 이 교통비가 또 만만치 않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뭐 택시비 환승도 많이 할 거고요. 또 여기에다 식사도 하실 거고 또 기타 경비도 많이 들어갈 겁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런 경비 부분도 사실 우리가 실비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저는 좀 어느 정도 보장이 될 것 같은데요. 실비로 어느 정도 보장이 될까요? 네, 사실 실비로 모든 것이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실비에 대해서는 경비로는 사실 실비가 보상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에서 해결해 주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실손의료비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거는 사실 내가 직접 치료로 통원 한도로 혹은 입원 한도로 이렇게 보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비까지 같이 보상이 되려면 암 치료를 목적으로 이제 병원에 통원을 했을 때 지급이 될 수 있는 이런 암 통원비를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런 통원비를 가입을 했을 때 금전적인 부분까지 또 보상이 되기 때문에 든든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환자방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환자방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분들이 다 호텔을 잡아서 통원 치료를 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처에 원룸이나 고시텔을 잡아서 하루에 2, 3만 원 정도의 숙박비를 내고 거기에서 편하게 치료를 받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건데 이게 한 달로 치면 숙박비에다가 여러 가지 식사비까지 다 더하면 한 달에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원룸이다 고시텔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좋은 호텔보다는 환경이 굉장히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지방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이런 환자 방을 또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플랜은 바로 암통원비 플랜인데요. 직접적으로 암을 직접적으로 이제 치료하러 통원을 하셨을 때 뭐 하루당 60만 원 이상 이렇게 횟수 제한 없이 지급이 되는 암통원비 보험들도 많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암으로 통원했을 때 하루에 60만 원씩 지급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더 이상 이제 굉장히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료 걱정 없이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제 보험료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또 이제 리모델링이 힘드실 수 있겠지만 지금의 트렌드나 어떤 의료 기술의 발달 상황을 보면 통원비를 준비하시는 거에 맞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통원비를 준비하셔도 보험료 한 달 최저 10,000원으로 준비가 가능하고요. 기존에 있는 특약들을 좀 줄이셔서 지금 트렌드에 맞게 보험을 바꾸셔서 여러분들이 보험 가입하시는 목적에 맞게 보험을 왜 가입할까? 우리가 보험 가입해서 충분히 보상을 받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보험 가입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을 좀 더 효율적으로 새롭게 가입할 수 있고 변경을 하셔서 보험에 충분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칭찬보험 오아시스 전문가님의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칭찬보험도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세 번째 칭찬보험은요, 보험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저희 고은주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설계부터 보상까지 보험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저 마음본부 고은준 팀장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보험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치솟는 금리와 물가 때문에 가정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 매체에서도 보도되는 바와 같이 가정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으로 보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생계형 해약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약 환급금이 가입자 스스로 보험을 깨서 돌려받는 환급금이라면 효력상실 환급금은 비자발적으로 돌려받는 환급금입니다. 효력상실 환급금은 계약자가 2개월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때 보험사가 해지 통보를 하고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환급금입니다. 이 효력상실 환급금도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생보험계 전체 지난해 누적 효력상실 환급금은 1조 6,70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이자랑 물가 그리고 부담이 너무 커서 이렇게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깬 보험 환급금 규모는 2023년 한 해 동안 47조 2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2년간으로 넓혀보면 보험 계약이 무산돼 돌려받은 환급금은 100조 원에 이릅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보험을 해지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렇게 보험을 해지하게 된다면 실제로 질병이나 상해에 노출됐을 때 더 큰 어려움으로 닥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암으로 인한 실직률은 46.6%이고요. 반면 암 진단 후 5년 내 직장 복귀율은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약한 뒤 가정 경제에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질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게 됩니다. 투병 기간 동안 생기는 경력의 공백으로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지만 투병 기간 동안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실직에 대비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보험료가 걱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요즘은 암 치료 방법이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안 하더라도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암 진단금을 1억 준비하고자 하셨을 때 50세 남자 20년 비갱신형으로 준비한다고 하면은 암 진단금 1억이면 18만 6,095원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비갱신형 암 진단을 3천만 원으로 낮추고 항암 방사선을 2천만 원 추가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암 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13만 7,135원으로 약 4만 9천 원 정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암도 중요한데요. 이 나머지 뇌혈관이나 심혈관, 이대 질환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뇌혈관 진단을 받았을 때 내가 5천만 원을 준비하고 싶다고 하면은 50세 남자 20년 납 비갱신형으로 뇌혈관 5천만 원 진단금 보험료는 약 6만 6,524원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뇌혈관 진단금을 3천만 원으로 줄이고 혈전 용해 치료제를 2천만 원 가입하신다면은 월 보험료 4만 2,920원으로 약 2만 4천 원 정도 줄일 수 있으십니다. 뇌경색 혈전 용해 치료는 혈전이 뇌혈관을 막아 혈류가 차단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치료 방법입니다. 주로 혈전이 뇌혈관을 막고 있는 경우 혈전을 용해시키는 약물을 사용해서 혈관을 다시 개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보장의 특약도 또 다른 팁이 있을까요? 네, 입원 일당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입원 일당을 준비하고 싶다면 2023년 입원 평균 일수 평가 결과를 보시면 국내 의료기관 평균 입원 일수가 7.7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길게 입원을 안 한다는 얘기죠. 50세 남자 20년 납 비갱신형으로 1일부터 120일 한도 5만 원 입원 일당을 갖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보험료 3만 4,138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1일부터 120일 한도를 2만 원으로 줄이고 1일부터 20일까지 한도를 3만 원으로 놀린다면 분산시킨다면 월 보험료 2만 4,306원으로 약 1만 원 정도 줄이실 수 있으십니다. 네. 이처럼 특약들을 분산시킨다면 보험료를 보다 더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각 보험 특약들을 맞춤형으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보험사별로 특약비가 다르고 모든 하나의 보험사에 모든 진단금을 몰아서 가입하기보다는 나에게 필요한 보험이 무엇인지를 담당 설계사님과 상의하신 뒤 여러 보험사별로 보험료를 비교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진단비를 크게 준비하시는 것과 특약을 분산시켜 가입하시는 것은 같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보험 가입을 하실 때에는 가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험은 가입이 문제가 아니라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 경제가 어려울수록 보험은 더욱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험을 해지하는 시점이나 아니면 다시 보험을 준비하려고 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네, 보험을 해지하시고 다시 준비하는 경우 꼭 고민하셔야 할 부분이 면책과 감액 기간인데요. 혹시 아나운서님은 면책 네. 기간과 감액 기간에 대해 정확한 뜻을 알고 가입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들어는 봤는데 명확하게 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보험에서 면책 기간이란 보험 가입 후 사고에 대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의 기간을 말합니다. 암 진단비의 경우 보험 계약일로부터 90일이 면책 기간입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장 금액을 전부 지급하지 않고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을 감액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일로부터 1년 정도의 기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이 있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보험은 미래에 있을 질병에 대해서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가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암과 같은 질병이 있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이 보험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역선택이라고 하는데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나라에서 정해진 기간마다 건강검진을 받는 부분도 있고 또 개인의 건강 상태 점검을 위해서 회사나 개인이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무증상 상태에서 초기 암을 발견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을 가입하실 때에는 더욱더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을 신경 써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암 보장 등 중대 질병의 경우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신경 쓰지 못해서 90일 안에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꼭 가입 전 해당 내용을 인지하시고 가입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고 보험을 잘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따라 또는 각 상품이나 특약에 따라 면책기간 및 감액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면책이나 감액이 없는 상품은 혹은 특약 등은 보험상품 계약 이후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이 모두 지급됩니다. 가정경제가 어려워졌다고 무작정 보험을 해지하기보다는 담당 설계사와 상의한 뒤 보험을 줄여서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칭찬보험까지 세 분의 전문가님께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태아보험과 암보험 그리고 보험 유지의 이 중요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고민하셔가지고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중에 소개한 보장 내용과 형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나이와 성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보장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유튜브와 네이버 TV, 카카오 TV를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이며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 보험 불만 제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내일도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